자, 고등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비상호 육과 해설 강의입니다. 자, 본문의 제목은 Livestock and the Environment, 가축과 환경이네요. 들어가 봅시다. Sold in stores everywhere, 모든 곳에 있는 가게들에서 팔려서. sold는 얘들아 이거 과거 분사지, 그쵸? 수동으로 해석을 하면 돼. 수동, 팔려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이렇게 주절이 먼저 나오기도 전에 컴마 찍고 떨어져 나와 있는 이런 PP 덩어리를 우리가 분사구문 중에서도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수동 분사구문이라고 하지. 수동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이 수동 분사구문은 앞에, 과거 분사 앞에 비잉이 생략이 된 거야. 뭐 써도 되고 안 쓰는 게 더 좋아. 되죠? 자, 아무튼 모든 곳에 있는 가게들에서 팔리는 베이컨은 어느 가게에서나 마트에 가면 다 팔죠? 이 베이컨은 maybe a triumph of modern living, 현대 생활의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there is a dark side to the bacon industry, 이 베이컨 산업에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이게 주제겠네요. 어두운 면. 자, pigs are raised in confined pens, 돼지들이 가둬진 우리 속에서 are raised, 길러집니다. 얘들아, confine은 가두다, 제한하다, 이 단어 알고 있죠? confined pens, 그죠? 가둬진 우리 속에서 길러지고요. and fat corn, 옥수수를 먹여집니다. 이것도 수동이에요. pp야, pp, fat. are raised 하고 병렬을 이뤄서 r는 공통으로 쓰고 pp만 두 개를 병렬시킨 거야. 이 돼지들이 옥수수를 먹여지는데 어떤 옥수수냐면 that 끊고 수식이지 주격 관계대명사다, 그지? 자, 어떤 옥수수냐면 that has been grown in vast fields, 광활한 밭에서 길러져 온 옥수수야. 엄청 넓은 밭에서. 근데 또 이 밭이 어떻냐면은, 이 들판이 어떻냐면 또 대시 주격 관계대명사 끊고 수식하지. That stretch, 뻗쳐져 있는 거야. 그 들판이 뻗어나가는 들판인데 어디만큼 멀리 뻗어나가냐면 as far as the eye can see, 눈이 볼 수 있는 만큼 멀리, 내 시야가 닿는 만큼 멀리, 저만큼 멀리 뻗쳐져 있는 그런 광활한 옥수수 밭에서 길러진다는 거야. 그 옥수수가. 되죠? 뭐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데 가면은 옥수수 밭이 끝도 없어요. 엄청나게 넓어요. 되죠? 자, 그런데 이 옥수수를 to grow the corn, 기르려면은요, a huge amount of fertilizer is used. 어때요? 상당한 큰 양의, 대단한 양의 비료가, 농약이 is used,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 넓은 밭에 농약을 엄청 뿌려요. which, 그리고 그것이, 컴마 which는 그리고 그것이로 해석을 하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하지. 자, 그리고 그것이가 뭘 의미하는지는 일단 맥락을 보고 파악을 하자.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마침내는 eventually get washed, 씻겨져 간다. into rivers and streams, 강과 냇물들 속으로 씻겨져 간다. 그리고 그것이. 그럼 그리고 그것이가 뭐겠어? 그치, 비료지. 그러니까 그 엄청난 옥수수 밭에 농약을 뿌리면 그 농약이 나중에는 냇물이나 강물로 씻겨져 간대. 자, this affects the ecosystems of such bodies of water. 이것이 주어 영향을 미친다, 서술어.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요. 자, 무엇의 생태계냐면 of such bodies of water, 그런 수역. bodies of water는 수역이거든. 물이 있는 지역이란 뜻이야. 뭐 강, 냇물, 뭐 바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수역들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쳐요. and, 그리고 the fertilizer runoff, 그 비료 빗물은, 자, runoff, 이 단어 외우자. runoff는 빗물, 비가 내려가지고 흘러서 슝슝슝 냇물로 들어가는 그 물, 그게 runoff야. 비료 runoff는 ends up, 결국 뭐뭐 하게 된다. 그죠? 뭐 하게 되죠? in fish and other marine life, 물고기 그리고 다른 해양 생명체 속으로 있게 된다, 속에 있게 된다, 이런 소리 같은데, 그죠? for kilometers around, 뭐 동안 수 킬로미터 주변, 그 둘레로, 이해되죠? 그 둘레로 그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그 영역에 있는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명체들 속에 결국에는 있게 된다고요. 그죠? 이 endup은 얘들아 잠깐만 설명하고 갈까? 이 endup 엄청 중요한 수거지. 고1 때부터 나오죠. endup 어떻게 써? 보통 명사나 ing 뭐 이런 걸 쓰죠. 그럼 결국 ing 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는 ing는 없고 그냥 전명구가 있죠? 이럴 때는 이 전명구 앞에 우리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being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 속에 결국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be가 뭐 있다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 being은 진짜 생략을 많이 하잖아요. 문장에서 걔가 분사로 쓰였건 동명사로 쓰였건 큰 의미를 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생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서도 생략이 된 것이지 해석은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자연스럽다고요. 자, this is the process. 이것이 과정이다. 그죠? 과정이다. 자, necessary. 필요한 과정이다. 뒤에서 수식하네. To get bacon onto our breakfast tables. 우리의 아침 식탁 위로, onto, 위로 베이컨을 겟하기 위해서 필요한, 베이컨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환경을 이렇게 망가뜨리면서 우리가 베이컨을 먹고 있는 것이다. 됐죠?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보고 가야겠다. 문법을. 아까 선생님이 중간에 건너왔던 문장에서 그 관계대명사 which가 계속적용법으로 쓰인 요 문장 있죠. 컴마 which. 그 뒤에 get washed하고 get에다 s를 붙였거든? 그 이유가 뭐겠어? 그지? 아까 그 which가 가리키는 거. 즉, get washed. 씻겨 내려간다의 주체는 비료잖아, 비료. 앞에 보니까 a huge amount of fertilizer는 단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get washed에도 s를 붙여서 단수 동사를 쓴 거야. 알겠지? 그래,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factory farming that dries up our planet. 우리의 행성, 우리 지구를 dry up 하는 공장형 축산. farming을 농사보다는 여기서는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산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어. 자, 우리의 지구를, 우리 행성, 우리 지구를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는 거야. dries up 하면 완전 말려버린대. 자, 여기서 왜 말려버린다는 표현을 썼는지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 알았지? 우리의 지구를 말려버리는 공장형 축산. 자, annual meat consumption. 해마다의 육류 소비 섭취는 consumption, 소비 섭취. 이 단어 알죠? 동사형 뭐야? 소비하다, 섭취하다, consume이지. 그렇지. 근데 명사형을 쓸 때 P가 들어가고 TION이 들어가네. 명사형 쓸 수 있게 만들어라. 자, 해마다의 육류 소비 섭취는 has reached, 도달해왔다. 현재 지금 도달한 상태다. 어디에 도달했냐면 an average of over 40 kilograms per person. 사람당 평균 40kg. 괜찮니? 이상, 5번에 평균 40kg 이상에 도달한 상태다. globally,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around the world. and 그리고 the demand, 그 수요는, 여기서의 그 수요라는 건 육류 섭취를 위한 수요죠. 육류에 대한 수요는 is increasing, 계속 증가하고 있다. 1년에 사람당 40kg을 먹는데요. 고기를. 이 고기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소세지, 햄 다 들어가 있겠죠. 자, to meet growing demand. 이렇게 증가하는 수요를 to meet,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때 meet은 충족시키다. 증가하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livestock industries, 가축 업계는 have turned to, 뭐 해왔다? turn to 해왔다. turn to가 뭐냐면은 얘들아, turn to는 어디로 뭐 고개를 돌리다, 돌아서다 이런 뜻도 있겠지. 근데 문맥에 따라서 뭐뭐에 의존하다 라는 뜻이 있어. 우리 뭐뭐에 의존하다 하니까 뭐가 생각나? 이제 depend on 생각나지? 동의어야. depend on, rely on 이런 거. count on 전부 다 뭐뭐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뭐 이런 거죠. 뭐 resort to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나온 김에 정리해놔요. 필수예요. 자, 그러니까 가축 업계들이 의존해 왔어요. 어디에 의존해 왔냐면 large scale manufacturing of meat. 어머, 대규모의 제조, 육류 제조에 의존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제조하냐면 in huge factories, 큰 공장들에서 육류를 제조한대. 공장에서. 원래 고기를 얻으려면 옛날 방식으로는 어떻게 하지? 목장 같은 데서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하는 거지, 그지? 근데 공장에서 고기를 제조한다는 건 뭐지?
그지? 앞단락에서 힌트 있었죠. 베이컨 같은 거 만드는 얘기 하는 거예요. 베이컨 만들고 소세지 만들고 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육류를 공장식으로 제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such a move, 그러한 움직임은 그러나 연결사 보시고요. put to strain, 뭐해요? 긴장을 둡니다. strain은 긴장, 부담 이런 뜻이죠. 스트레스의 의미로 바꿔 쓸 수 있어요. put to stress, 긴장을 줘요. 어디에?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부담을 줍니다. In particular on the land and water resources of the earth. 특히 어디에 긴장을 주냐면 그 지구의 땅 자원 그리고 물 자원, 수자원에 특히 영향을 혹은 긴장 부담을 줍니다. 이래 되죠? 자, 공장형 축산이 뭐라고요? 수자원과 땅 자원에 큰 부담을 지운다고요. 자,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뒷내용 가볼게요. Every year, 매년 over 1 billion tons of grain. 1 billion은 10억이죠. 이 10억 톤 이상의 곡물이 되죠. 곡물이 is consumed. 소비됩니다. 섭취됩니다. by farm animals. 누구에 의해서? 목장에서 지내는 그런 목장 동물들. 그죠? 이게 livestock이겠죠. 가축이겠죠. 가축들에 의해서 10억 톤 이상의 곡물이 섭취가 됩니다. 아, 많이 먹어. 소 엄청 먹어요. More than 2/3 of all agricultural land. 자, 그러다 보니까 2/3, 2분의 3, 2분의 3이래. 미안해. 3분의 2. 3분의 2의 모든 agriculture, 농업용 땅. 괜찮지? 농지가 is used, 사용이 된다 to raise grains and vegetables for livestock. 자, 무엇을 기르기 위해 사용이 되냐면 가축을 위한 곡물과 채소를 키우기 위해서 raise, 기르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거야. 3분의 2 이상의 농지가. 됐어? 뭐 밭 같은 거가 인간이 먹을 곡물을 기르는 게 아니래. 가축 먹일 걸 기르느라고 소비가 사용이 된다는 거야. While 반면에 merely 8% of the agricultural land. 자, 겨우, merely는 겨우, only나 just의 의미. 반면에 겨우 8%의 농지만이 is used, 사용된다 to grow food, 식량을 기르기 위해 사용된다 for direct human consumption. 뭘 위한 식량? 직접적인 인간의 섭취를 위한 식량을 기르기 위해서 고작 8%만의 농지가 사용이 된다. 됐죠? 그러면 아무리 땅이 많으면 뭐예요? 사람 먹을 곡식 기르는 땅은 8%에 지나지 않습니다. 괜찮죠? 자, 문법 중요한 거 나왔다. 자, 이게 우리 육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야. 볼래? 자, 지금 이 두 개의 문장을 보면요. 3분의 2의 모든 농지가 주어예요. 보이죠? 두 번째 문장에서 2/3 of all agricultural land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보통은 우리가 A of B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는 of B는 끊고 앞에 있는 A를 수식을 하는 거라서 A가 주어란 말이야. 그래서 이 A하고 뒤에 나오는 V 동사의 수를 일치시켜서 쓴단 말이야. 보통은. 그렇지? 근데 지금 문장처럼 3분의 2의 명사 보이니? 또는 그 다음 문장에 8%의 명사.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있고 그 뒤에 of 명사가 있으면은 얘가 주어 자리에 있을 때에는 해석도 앞에서 뒤로 하는 거예요. 3분의 2의 명사, 8%의 명사 이렇게 앞에서 뒤로 해석을 하시고 주어가 이 명사야. 알았지? 그래서 이 명사와 동사를 수를 일치시켜서 쓰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우리 문장에서 또 어떻게? 이 두 개의 문장 둘 다 마찬가지야. 빨간 색깔로 표시 한번 해보자. 둘 다 주어는 3분의 2, 8% 얘네가 주어가 아니라 농지가 주어예요. The agricultural land. 얘가 주어야. 그래서 단수 동사 is를 쓴 거야. 알겠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잘 챙겨놓고 이 육과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문법입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무엇이 있느냐? 나온 김에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말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3분의 2의 어쩌고 저쩌고
또는 뭐 8%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고 이거 외에도 뭐 나머지의 어쩌고 저쩌고 나머지의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the rest of 여기다 좀 적어줄게요.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뭐가 있냐면 the rest of 나머지의 어쩌고 저쩌고 some of 몇몇의 어쩌고 저쩌고 오케이? half of 절반의 어쩌고 저쩌고 앞에서 뒤로 해석하는 거야 알았지? 절반의 어쩌고 저쩌고 이해되죠? 아니면 the majority of 대다수의 어쩌고 저쩌고 the majority of 대다수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전부 다 뒤에 나오는 어쩌고 저쩌고가 주어다. 됐죠? 자 하나가 더 있네요. 자 is used는요 뜻이 두 가지죠. be used 얘는 뜻이 두 개야. 뜻이 어떻게 두 개지? 첫 번째는 사용된다야. 수동태지. 사용된다. 자, 두 번째는 익숙하다야. 두 번째는 익숙하다야. I am used 하면 나는 익숙하다라는 뜻이 돼. 자, 그럼 얘가 사용된다라는 뜻일 때는 뒤에 뭐가 오게 돼 있냐면 to be가 오는 게 어울려.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렇게 오는 게 어울린다는 거야. 그런데 익숙하다라는 뜻일 때는 뒤에 뭐가 오는 게 어울리냐면 to 명사나 동명사가 오는 게 어울려요. to v-ing. 즉 명사에 익숙하다, 명사 동사 v-ing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오는 게 어울립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익숙하다라는 뜻일 때는 그 뒤에 있는 이 to가 전치사 뭐뭐에예요. 알았죠? 그래서 명사에 익숙하다 혹은 v-ing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 문장에서는 얘들아 농지가 익숙하겠니? 농지가 사용되겠니? 그치 사용이 되지? 그럼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가 어울리겠지. 그래서 뒤에 뭐가 와요? to raising이 아니라 to raise. 그치? 또 to growing이 아니라 to grow가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 다음 단락으로 가볼게요. 자, moreover 게다가 about 1/3 또 나오네요. 3분의 1이죠. 대략 3분의 1의 하면서 앞에서 뒤로 해석하는 거야. 자, 대략 3분의 1의 전 지구의 세계의 민물이 fresh water가 주어야. 단순의 is야. 이해되지? 자, 민물이 fresh water는 신선한 물이 아니고 얘들아 담수라고 하거든. 민물. 강물이나 냇물을 말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민물, 담수가 is used. 익숙하다겠어? 사용된다겠어? 담수가? 그렇지. 사용된다 이렇게 갈 거야. 사용됩니다. 뭘 위해서 사용이 될까요? for 명사가 오면 명사를 위해서죠. for meat production. 육류 생산을 위해서. 육류 생산을 위해서 3분의 1의 담수가 사용이 됩니다. 자, which. 그리고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 용법의 관계사죠. 자, 얘가 가리키는 것도 문맥을 보고 파악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것이, 그런데 그것이 cuts into the supply of water for humans. 인간을 위한 물의 공급 안으로 찍고 들어온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안으로 찍고 들어와. 지가 비집고 들어와. 침해하는 거야. 침해. 알았니? 침해한다, 막는다, 방해한다 이 소리야. interrupt 한다는 거야. 괜찮니? cut into는 interrupt. 막는다, 방해한다 이런 소리야. 됐지? 잠깐만. 뭐가 인간을 위한 물의 공급을 막고 침해해? 뭐가? 육류 소비야? 아니지. 뭐가 막고 들어와요? 그 3분의 1의 담수가 육류 생산을 위해 사용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절 전체, 앞문장 전체야. 알았어?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는 우리가 그런 걸 it으로 받거든? it, 그치? 단수로 취급하는 거야, 문장은. 그래서 cut하고 s를 붙여서 단수 동사를 써주는 거야. 알았지? 근데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 문법 보다 보면은 자꾸 내용을 까먹는데 그러지 마. 고등학교는 내용이 훨씬 중요해. 알았지? 아무튼 게다가 전 세계 담수의 3분의 1의 담수가 육류 소비를 위해서, 육류 생산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그죠? 뭐 돼지 기르고 소 키우고 아니면은 베이컨 만드는 공장 가동하고 이러는데 그 담수가 3분의 1이나 사용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먹을 물을 공급하는 게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담수를 정수해서 그 물을 마시는 거잖아. 그지? The bed of the Colorado River in the US.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강의 침대, 이상하네? 바닥이란 뜻이 있어. 강바닥이
됐어?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니? 갑자기 미국 콜로라도 강이 왜 나와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 강바닥이, 이 강이 얘들아 fresh water야. 담수야. 이 강바닥이 is expected.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수동태. 자, 중요한 문법 나온다. to dry up soon. 곧 dry up 할 거라고. dry up 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괜찮니? 뭐 할 거라고? 곧 다 말라버릴 거다. dry up 하잖아, 얘들아. up을 쓰면 싹 다 말라버리는 거야. 강바닥이 싹 다 말라버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to dry up soon. 자, 왜 그래요? Too much water has been drained from the river. 자, 왜 그래요? 너무 많은 물이 has been drained. 빠져나갔거든요. has been drained. drain은 배수하다, 물을 빼다 라는 뜻인데 be drained. 수동으로 썼지? 물이 빠져졌어. 배수가 됐거든. has been이니까 현재 그런 상태가 이미 다 완료됐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미 다 물이 빠져나갔거든. 너무 많은 물이 from the river. 그 강으로부터. 그 콜로라도 강으로부터. 자, 왜 빠져나갔냐면 as neighboring farms need to grow feed for cows. 왜? neighboring farms. neighboring. 이웃하는 인근의 농장, 목장들이 need to grow. 길러야 되니까. 뭘 길러야 돼? feed for cows. 소를 위한 feed를, 사료를. 됐어? 소 먹일 풀 같은 거 있잖아. 소가 맨날 건초 막 씹어 먹잖아요. 옥수수도 먹고. 그런 거 길러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강물을 다 끌어다 썼어. 콜로라도 강물을 다 끌어다 써가지고 지금 그 물이 다 빠져버린 상태야. 엄청 많이 빠져버린 다 빠진 건 아니고 엄청 많이 빠져버린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조만간 이거 다 말라버릴 거라고 예측이 된다는 거야. In short, 다시 말해서, 짧게 말해서, 자, 이런 연결사도 보세요. 짧게 말해서 a large portion of our natural resources. 자, 많은 큰 부분의, 얘도 앞에서 뒤로 해석하는 거예요. 큰 부분의, 됐어? of our natural resources. 우리의 천연 자원들이, 주어는 our natural resources야. 우리의 천연 자원들이. 자, 동사는 그래서 are, 복수로 썼죠? 익숙하다겠어요? 사용되다겠어요? 천연 자원들이? 그렇지, 사용됩니다. for meat production, for 명사를 위해서, 육류 제조를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야,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많은 천연 자원이 뭘 말하는 거니? 그렇지, 농지랑 물 말하는 거야. 농지랑 담수. 이해돼? 너네 이 내용을 진짜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지금 이 두 단락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 고기 생산을 위해서 뭐 한다? 농지 사용이 많다. 농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야. 됐어? 오히려 인간을 위한 식량을 기르려는 농지보다도 육류 생산을 위한 농지 사용이 훨씬 더 많다 그랬어. 또 이 두 번째 단락에서 게다가로 연결하면서 이번에 두 번째로 뭐가 많다는 거예요? 담수 사용량도 많다는 거예요. 뭘 위한 담수 사용량? 육류 생산을 위한 담수 사용이 많다는 거예요. 이래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지문에 이 단락에, 이 소 단락의 제목을 뭐라고 썼던 거냐면 dry up이란 표현을 쓴 거예요. 다 말려버린다, 우리 행성을 다 말려버리고 있잖아. 강물 싹 배수하지, 그지? 강바닥이 다 말라 비틀어지게 생겼다니까, 그지? 그리고 목장에다가 다 옥수수 키우고 막 거기다 비료 뿌리고 난리 났지, 그죠? 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너무 슬프네요, 그죠? 자, 중요한 문법 하나 한 번 더 정리하고 갈게요. 자, 여기에서 얘들아 지금 is expected to dry up soon이 있었던 문장이 있어요. 자, 한번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형광펜으로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 문장. 이거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강의 바닥이 is expected. 예상된다, 예측된다, to dry up soon. 곧 마르리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얘들아 원래 expect라는 동사가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expect라는 동사는 얘들아 그냥 뭐뭐를 예상하다,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는 동사지만 오형식으로 써서 뭐뭐를 예상하는데 뭐뭐 할 거라고, to be 할 거라고 예상하다, 이렇게 오형식으로도 쓸 수 있는 동사야. 이해돼? 목적어를 to be 할 거라고 예상하다, 이렇게 쓰는 동사야. 이때 expect가 이 to be를 목적격 보어로 써요. to be, 뭐뭐 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원래 to be 정사가 뭐뭐 할의 느낌이 있죠. 할, 미래의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목적어를 뭐뭐 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런데 이 문장, 이 5형식 동사로 쓸 때 이런 문장 구조에서, 이런 동사 형태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뺍니다. 목적어를 주어로 빼. 그러면 동사가 어떻게 돼? 목적어가 주어로 빠지면, 그지? 대상이 주어가 되면 동사는 수동태가 되는 거야. be expected. 예상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목적격 보어였던 to be가 그냥 내려오는 거지. 주격 보어가 되는 거야. 이해돼? 이 to be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되겠지.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렇게 be expected to be라고 하는 형태가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얘들아, 이런 과정은 내가 선생님이니까 너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한번 설명한 것이지, 외국인들이 이걸 말할 때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고 수동태 이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is expected to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 수거입니다. be expected to 하면 뭐뭐 할 거라고 예상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돼? 이렇게 수동으로 쓰는 이유는 누가 예상하는지 그 예상하는 주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으로 쓰는 거야. 이해돼? 콜로라도 강바닥이 곧 마를 거라고 예상된다 이렇게 쓰면 되지. 누가? 뭐 전문가가 예상한다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쓴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영작할 수 있게 반드시 연습해놔. 알았지? 영작해. 오케이? 자, 내용이 뭐 더 중요해? 내용 잘 정리해 놓고 다음 단락 가볼게. 자, 다음 단락이고요. 자, 여기 또 새로운 단락이 나오죠. 새로운 paragraph가 나오고 이 소 단락의 또 소 제목이 지금 빠졌는데 from land to the ocean이야. 땅에서 바다로. 땅에서 바다로. 자, 이제는 해양 오염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 그치? 느낌 오지? 제목 보고 내용을 예측해 볼 수 있겠지? 아까 전에는 그 육지에 관한 얘기였었거든? 육지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있다. 앞부분에 그 패러그래프는요. 그 육지에 어떤 영향 미친다 했죠? 내용 한번 다시 기억? 육지에 어떻게? 그렇지. 농지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육류 생산을 위해서 농지를 너무 많이 쓰고 또 그렇지. 우리 육지에서 흐르는 물, 담수, 강물, 냇물 이런 것들을 또 너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담수가 지금 막 메말라 가고 있다. 그치? 자, 그럼 이제는 제목을 보니까 이젠 땅에서 바다로 넘어가겠다는 거거든. 그럼 바다에까지 뭔가 베이컨 산업이, 육류 제조 산업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 들어가 보자. As more people want more meat. 점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육류를 원함에 따라서. 자, as는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함에 따라서. 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육류를 원함에 따라서, 원하면서 it is inevitable,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inevitable,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필수어휘지. 자, 스펠까지 잘 기억해놔. 자, 불가피하다. 뭐가 불가피하냐면 that land for livestock be extended. 자, 가축을 위한 땅이 be extended, 확장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수동이죠? 확장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뭐 하기 위해? 그 수요, 그 육류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됐죠?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와, 중요한 문법이 나왔어요. 자, 얘도 꼭 기억을 해놔. 지금 육과에서 중요한 문법으로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문법이야. 자, 지금 대절 속에 동사가 is가 아니라 뭐야? be가 왔어. 동사 원형이. 그치? 뭐야 이건 도대체? 왜 be가 왔지? 자, 이때 이 동사 원형을 썼을 때는요. 요 사이에 그 동사 원형 앞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should가 생략된 거야. should가 생략된 거야. 알았지? 뜬금없이 be 동사 원형이 왔다. 그러면 앞에 should 생략인가? 이걸 생각을 해봐. 알았지? 자, 이건 왜 그러냐면요. 이 문장의 의미를 보세요. 불가피하다 그랬어요. 가축을 위한 땅이 확장되는 게 불가피하다 이 말은 가축을 위한 땅이 확장되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대절 속의 내용이 확장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해되지? should be extended 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이해되지? 미국 영어에서는 이 should를 생략하고 그냥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어. 쓸 수가 있다기보다 보통 그렇게 써요. 됐죠? 자, 얘들아, 우리가 동사 원형 하면은 동사 원형 자체가 당위의 의미가 있어. 명령문 쓸 때 우리가 동사 원형 딱 쓰잖아. 그지? be quick 하면 빨리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be quiet, 조용히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you should be quiet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위, 반드시 그러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갑자기 동사 원형을 썼다. 동사 자리인데 이상하다. 라면은 앞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문장에서는 이 inevitably라는 말이 굉장히 당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거든. 불가피하다. 대덩어리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소리는 꼭 대덩어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절 속에 should 동사 원형이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이해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를 더 많이 먹으니까 이 고기를 기를 땅이 더 많이 필요해. 그죠? More meat production. 그래서 더 많은 육류 생산이 주어 results in 야기해요. 자, result in은 어떠한 결과를 낳다, 야기하다, lead to로 해석을 하면 돼요. 뭐 cause라든지 야기한다. 뭘 야기하냐면 increased water pollution. 증가되는 수오염,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 어디에서? In both rivers and oceans. 어디에서? 강과 바다 둘 다에서. 강은 육지에 있고 바다는 이제 해양인 거죠. 아무튼 이 둘 다에서 수질 오염을 야기한다. Since 왜냐하면 cows and pigs eat a lot. 자, 소와 돼지가 많이 먹기 때문이죠. 그리고 and at the same time 그리고 동시에 produce는 이 cows and pigs의 행위예요. 그래서 cows and pigs의 동사가 eat a lot 이게 첫 번째 동사 V-1이고 produce가 V-2 이렇게 두 개 eat과 produce가 병렬을 이루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생산하는데 뭘 생산하냐면 a lot of manure 많은 분뇨를 똥을 생산하죠. 됐죠? 똥을 너무 많이 싸. 많이 먹고 똥도 많이 싸고 돼지랑 소를 많이 키우다 보니까. 자, livestock is said. 중요한 문장이야. 빨간 색깔로 할게. 자, 가축은 is said. 말해집니다. 뭐라고 말해지냐면요. to produce. 생산한다고 말해집니다. 이때 얘들아, to produce가 생산한다라고야. 한다고. 이 to가 동사를 연결하는 거야. to V가 is said와 produce라는 동사 두 개를 to로 연결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생산한다라고 말해진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가축이 생산한다고 말해집니다. 뭘 생산할까요? 130 times as much manure. 130배 더 많은 분뇨를 생산하죠. 누구보다? As humans. 비교 대상이죠. 인간보다. In the US. 어디서? 미국에서. 다시 한번. 인간보다 130배. 와. 진짜 많다. 미국 인구도 많은데, 그치? 미국 내에서 인간보다 130배나 더 많은 분뇨를 생산한다. 똥을 싼다고요. 괜찮죠? 가축이. 소, 돼지가. 진짜 장난 아니다. 그치? 되죠? 자, when not managed properly. 적절히 다뤄지지 않으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자, 여기도 문법 표시 한번 해놓자.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managed는 관리되는이지? 수동의 의미죠. 관리되는인데 앞에 when이 붙었어요? 그럼 관리될 때 not이 붙었으니까 관리되지 않을 때 이런 의미겠죠. 되죠? properly 적절하게 적당하게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얘들아 영어로 이거 쓸 수 있으면 돼.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을 영어로 when not managed properly. 알았지? 물론 이 managed 앞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being이 생략된 거야. 근데 being이 뭐 뜻이 있냐? 별 뜻도 없는데 뭐하러 쓰냐? 그래서 안 쓰는 거죠. 이해되죠? 자, 얘를 얘들아 잠깐만 문장 전환시키는 학교들이 간혹 있어서 잠깐 얘를 지금 얘는 무슨 형태냐면 when managed 접속사 과거 분사의 형태거든. 이게 분사 구문 형태야. 근데 이 분사 구문의 형태를 절로 바꿔서 써라. 접속사 절로 바꿔서 써라. 이렇게 문제로 뭐냐 만약에 서술형에서 출제를 하면은 그때는 접속사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절의 형태로 쓰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럴 때는 얘를 어떻게 쓰면 될까? when 뒤에 주어를 써주는 거야. 그치? 주어는 어떻게 뭘 쓰면 돼요 선생님? 주절의 주어 자리에 있어. 주절의 주어 자리. 자, 주절의 주어 자리에 보니까 주절의 주어가 뭐냐면 똥이랑 분뇨랑 그것을 포함하는 물이란 말이야. 이해돼? 오케이? 그 분뇨와 그것을 포함하는 물이 cause, 야기한다. 이게 주절이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뭐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이겠어요? 분뇨와 그 분뇨를 포함하는 물, 분뇨가 들어있는 물이요. 이해되죠? 뭐 분뇨가 포함된 뭐 빗물이라든지 그런 거. 얘네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이 소리잖아?
이해돼? 그럼 주어는 똑같이 the manure and water containing it을 쓰는데, 오케이? 얘를 주어 자리에 주절에 있는데 얘를 그대로 쓰니? 그건 좋은 문장이 아니야. 대명사로 바꿔서 써줘야 돼. 그러면 it으로 쓸까? they로 쓸까? 뒤에 봐봐. cause에 s 안 붙였지? 그 얘기는 지금 주어를 이 두 개를 복수로 써야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they로 쓸게. when they. 됐어? 됐어? 그 다음 동사는 not managed를 활용해서 동사로 쓰는데 not managed를 동사로 쓰는 게 아니라 be not managed, 오케이? be not managed. being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be not managed를 동사 형태로 쓰는 겁니다. being을 동사로요. 이해돼? 지금 시제가 주절의 시제가 현재고 계속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they are not managed. 이렇게 쓰는 거죠. 오케이? 네,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선생님이 길게 설명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혹시 문장 전환 문제가 나오는 학교는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그 분뇨와 그 분뇨를 포함하는 물, 분뇨가 담겨있는 그 물이 cause, 야기합니다. severe harm,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to the ecosystems of rivers and oceans, 강과 바다의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합니다. When rain comes, 비가 내릴 때. 자, 비가 내릴 때란 얘기를 왜 하냐면 얘들아, 이 비가 분뇨를 포함하는 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비가 내릴 때라는 얘기가 이어지는 거야. 문장 간의 연결 관계도 봐. 비가 이렇게 올 때 manure is washed away with the runoff. 어떻게 돼요? 분뇨도 is washed away. 씻겨져 가요. 수동 씻겨져 가요. with the runoff. 그 빗물과 함께. 그 빗물과 함께 똥물도 같이 흘러가요. 이해되죠? 이게 the water containing it이 되는 거예요. 자, polluting. 뭐 하면서? 오염시키면서. 분사구문이죠? 오염시키면서.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뭐를 오염시키면서? nearby soil, streams, and rivers. 자, 뭐를 오염시키죠? 근처의, nearby, 근처의 토양과 냇물과 강물을 오염시키면서 흘러 들어갑니다. all the way, 내내. 흘러가는 내내. 됐어? 똥물이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옆에 있는 땅도 오염이 되고 냇물도 오염이 되고 그치? 뭐 강물도 오염이 되고 한다는 얘기죠. 자, all the way 내내 until it reaches the ocean. 그것이 뭐 할 때까지? 그것이 reaches the ocean 할 때까지. 바다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모든 것을 다 오염시키면서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다도 오염시키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지금 이 단락이 얘들아 문법이 조금 중요한 게 많으니까 선생님이 빨간 색깔로 표시한 부분의 문법을 잘 이해를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 네, 문법 3가지 특히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얘들아 이 문장도 전환하는 거 한 번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떤 문장이냐면 가축이 말해진다 생산한다고 그 문장 좀 문장 전환하는 거 좋아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한번 문장 전환 연습 한 번만 해보고 다음 단락 할게요. 자, 이 문장이야. 이 문장 형광펜으로 표시 일단 해놔. 자, 이 문장은 주어 is said, 주어가 말해진다, to be 한다고 이렇게 쓴 문장이거든. 자,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얘들아, it을 주어로 해서 가주어 it을 주어로 해가지고 it is said, 말해진다 이렇게 쓰고 to be가 아니라 that SV, that SV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어. 알았지? 즉 be said to be 구문의 주어였었던 이 s를 대절 속의 주어로 데려가는 거야. 이해되지? 그리고 뭐뭐 한다고에 해당했었던 to be, v를 연결했었던 그 to be를 여기 대절 속의 동사로 쓰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요 문장 한번 바꿔볼까? 자, 말해진다를 가축을 주어로 하지 않고 그냥 말해진다만 먼저 쓰는 거예요. 서술어를. 말해진다. 어떻게 쓸까요? It is said. 말해진다. 여기까지 쓰면 말해진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뭐라고 말해진다? 가축이 생산한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때는 가축이 생산한다 하는 문장이니까 접속사 대수로 연결해주고 이때 대신 뭐뭐라고 해요. 가축이 생산한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그럼 가축이 livestock. 그치? 생산한다. livestock. 맞죠? live 맞게 쓴 거예요? 아니죠. C가 빠졌죠? livestock produce. 생산한다. 그죠?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죠? 130배 130 times as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블라 끝까지 쓰면 되는 거죠.
이해돼? 이때 livestock을 주어로 썼으면 이게 대문자 아니네. 소문자로 써야 돼. livestock을 대절 속에 주어로 썼으면 그 뒤에 이 produce, to produce는 어떻게 써야 돼요? 똑같이 to produce로 쓰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형태로 produce로 쓰는 거예요. to는 빼버리고. to를 쓰면 여기는 V가 아닌 게 되잖아. to V는 V가 아니거든. 이해되지? 그래서 produce, 이렇게 동사의 형태로 쓰는 거야. 알았지? 자, 하나만 더 점검해봐. livestock을 단수로 볼까 복수로 볼까? 모르겠는데요, 선생님. 자, 이 문장 원래 문장 뭐라고 돼 있어? is said라고 썼었네? 그럼 livestock이 단수란 얘기네. 이렇게 자꾸 컨닝해. produces라고 쓰는 게 맞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It is said that 이렇게 복문으로 전환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뒷내용으로 계속 가봅시다. 뒤에도 아직 내용이 많습니다. Once it reaches the ocean. 자, 일단 그것이 말하는 거는 그 똥물을 포함한 그 runoff죠. 그것이 바다에 도달하면, 자, once는 일단 뭐뭐 하면. It contributes, 그것은, 그 분뇨를 포함한 물은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형성에 기여합니다. 무엇의 형성이냐면 what is known as a dead zone. 데드존이라고 as 뭐뭐라고 데드존이라고 알려진 것의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Dead zones occur. 데드존은 발생합니다. occur 발생하다. happen 발생합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primarily 주로 near areas 어떤 지역들 근처에서 발생을 해요. 자, 어떤 지역이냐면 그냥 지역들만 나왔으니까 지역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where부터는 끊고 areas를 수식해 주는 거야. 이렇게 끊고 수식하는 where를 우리가 관계부사라고 하지. 자, 어떤 지역들에서 주로 발생하냐면 heavy farming and industrial activity spill nutrients. heavy한 축산과 heavy한 농사일 수도 있고 여기선 축산이겠죠. heavy한 축산과 산업활동 이 spill nutrients 영양분들을 spill, 쏟는 그런 지역 근처에서 대손이 보통 발생해요. 주로. 어디로 쏟아요? into the water, 그 물 속으로. 강물, 냇물 속으로. 이해돼? heavy, 그러니까 과도한 축산이나 과도한 산업활동, 공장 가동하거나 하는 것이 산업활동이죠. 이것이 영양분을 물 속에 너무 많이 쏟아낼 때 그런 지역 근처에서 대손이 보통 주로 발생을 합니다. Concentrated levels of nutrients in water. 자, 물 속에 있는 concentrated 된, 집중된, 농축된, 농축된 영양소 수치는, 영양분 수치가 됐어? 자, 이때는 주어가 얘들아 concentrated levels야. 복수니까 result에 s 붙이지 않는 거야. 야기합니다. result in, 야기합니다. 뭘 야기하죠? The blooming of algae. algae의 blooming, 꽃피움을, algae의 뭐 확산, 그죠? 이것을 개화, 이것을 야기합니다. 근데 이 algae가 뭐냐면요, comma which. 근데 그게 뭐냐면요, are simple forms of water plant. 단순한 형태거든요. 수식물, 물 속에 사는 식물의 굉장히 단순한 형태예요. 뭐 복잡한 수생물은 아니고 아주 단순한 형태의 수식물인데 이걸 algae라고 하걸랑요. algae가 해조류예요. 자, 이 해조류의 개화, 꽃피움, 얘네들의 막 무슨 이렇게 확산 이런 것을 이끌고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When too many plants grow in the water. 자, 이렇게 물 속에 너무 많은 식물들. 여기서 이 식물이라는 건 앞에 얘기했던 해조류를 의미하겠죠? 너무 많은 식물들이 물속에서 자라면 됐어? They use up. 걔네가 싹 사용해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use up 하면 싹 다 써버리는 거야. 싹 다 써버려. 뭘 써버리냐면 the ocean's oxygen. 그 바다의 산소를 싹 다 써버려요. 되죠? 뭐 고갈시키는 거예요. suffocating 분사구문 질식시키면서 오케이? 자, 뭘 질식시키죠? 다른 식물들과 동물들, 다른 바다에서 생활하는 생물들을 다 질식시키면서 숨을 못 쉬게 하면서 바다의 산소를 싹 다 흡수 고갈시켜버려요. 괜찮니? 아, 그러니까 바다에 얘들아 영양분이 너무 많은 것도 안 좋네. 바다에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거기서 해조류가 막 번식을 한대요.
많이 번식을 해서 해조류가 너무 많이 번식하면 다른 생명체들이 살기가 어렵답니다. 얘네가 산소를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괜찮죠? The largest known dead zone. 자, 가장 큰 알려진 데드존은 occurred, 발생했습니다. 예시겠죠? 과거의 예시. In the Gulf of Mexico, 멕시코에 있는 걸프만에서, 걸프만이라고 있어요, 바다에. 걸프만에서 발생했습니다. 언제요? 2002년에요. 컴마 when. 이런 걸 우리가 근데 그때 이렇게 해석해. 이런 것도 뭐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 이름 몰라도 돼. 컴마 when은 근데 그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 and then 이렇게. 근데 그때. and 2002년에 이 소리야. 근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runoff from the Mississippi River. 미시시피 강으로부터의 runoff. 그 빗물이. 이해되니? 그 비가 흘러 들어가서 미시시피 강으로 들어간 그 물 있지? 똥 같이 들어간 그 물. 그 물이 caused. 뭐 했어? 근데 그때 야기했어. 뭘 야기했는데? over 2만 제곱킬로미터. 이해돼? 20,000 square kilometers. square는 제곱이란 뜻이에요. 2만 제곱킬로미터. 면적 얘기하는 거죠. 2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그 걸프 지역을 야기했어요. 뭐 하도록 야기했을까요? cause의 목적격 부호입니다.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뭐 하도록 야기했냐면 to become inhabitable. 이 단어 외워라. inhabitable. 아니 미안해. uninhabitable. uninhabitable. 거주할 수 없는. 거주할 수 없는. 거주할 수 없어지도록 야기했다는 거죠. 누굴 위해서? For oceanic life. 해양 생명체를 위해서 해양 생명체에게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2만 킬로미터. 2만 제곱킬로미터. 엄청난 거거든. 그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도 얘들아 해양 오염, 그러니까 육류를 많이 생산하고자 하는 그 육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해양 오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해양 오염의 대표적인 사례가 데드존이래요. 데드존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있었던 그 이 uninhabitable, 이 단어 반드시 중요하니까 스펠까지 외워줘야 돼. 이 단어는 얘들아 inhabit부터 시작을 하자. inhabit이 뭐니? 거주하다, 거주시키다죠? 거주하다, 거주시키다. inhabit, 살다. live야, live, 오케이? 자, inhabitable은 그럼 뭐겠어? 거주할 수 있는이지? 거주할 수 있는. 괜찮죠? 앞에 on이 붙어요. 그럼 uninhabitable은 뭐예요? 거주할 수 없는이죠. 거주할 수 없는. 해양 생물이 거주할 수 없는을 영어로 uninhabitable for oceanic life라고 씁니다. 영어로 이렇게 쓴다라는 걸 쓸 수 있게 연습을 해놓자. 알았지?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Unknown contributor to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로의 to 뭐뭐에 contribute to 이렇게 쓰지 뭐뭐에 기여하다 라는 뜻이잖아. 자,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알려지지 않은 기여자, 공헌자 라는 뜻이겠죠. 자, 지구온난화에 알려지지 않은 공헌자가 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얘도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다 이 소리네요. 뭐겠어요? 뭐가 알려지지 않은 공헌자겠어요? 그렇죠. 육류 생산이죠. 즉 육류 생산이 이번에는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글로벌 워밍, 지구온난화는 무슨 오염이야? 공기오염이잖아. 대기오염.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 글 얼마나 잘 썼는지 지금 느껴지니? 무슨 오염으로 갔니? 육지오염. 맨 처음에 육지오염 나왔지? 그 육지오염 안에 뭐가 들어있어? 농지랑 그 다음에 담수 있는 거고. 알았지?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해양오염.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야? 대기오염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 environment에, lifestyle에 엄청나게 severe한 harm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이 paragraph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대기오염이에요. 지구온난화. 자, the increasing demand for meat and meat products. products는 제품이란 뜻이지. 자, 점점 증가하는 수요. 수요 뒤에는 for 명사가 잘 붙어요. 명사를 향한 수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점점 증가하는 수요인데 뭘 향한 수요냐면 고기와 육류 제품을 향한 점점 증가하는 수요가 됐어. 육류 제품은 뭐야? 베이컨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육류 제품을 향한 점점 증가하는 수요가 brings 동사 가지고 온다. 주어가 increasing demand 단수니까 brings 가지고 온다.
trouble, 문제를 가져온다. not only to 어쩌고 A에뿐만 아니라 오케이, but also to B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 소리죠. 문제를 가져온다. 자, to 뭐뭐에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이 to는 전치사 뭐뭐에야. 어디에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the natural resources under our feet. 우리 발 밑에 있는 천연 자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to those overhead in the atmosphere. 대기 중에 있는 우리 머리 위의 overhead에 있는 것들, 대기 속에 있는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들. 이때 이 것들은 뭘 의미하겠니? 그렇지. 천연 자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복수니까 도우즈로 받아주죠. 자, 대기 중에 있는, 즉 우리 머리 위의 것들, 우리 머리 위의 천연 자원들. 그게 뭐야? 공기지. 여기에도 문제를 가지고 온다는 거야. 잘 썼잖아. 그치? 지금 A에는 무슨 얘기냐면 발 밑에 있는 천연 자원이 뭐 말하냐? 앞에 얘기했던 거 얘기하는 거잖아. 육지랑 바다. 이건 우리 발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에만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대기, 공기, 그 천연 자원에도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됐죠? Even though carbon dioxide is a major cause of global warming in the air. 비록 carbon dioxide, 이산화탄소가 is a major cause, 주요 원인이기는 해 of 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의 in the air, 공기 중 지구온난화의 됐어? 주요 원인이긴 해. 그치만 even though, 그치만 recent research, 최근의 연구는 has shown, 보여줘 왔어. 대덩어리라는 걸. 뭐라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Methane can have a greater impact. 메탄이 더 큰 영향을 can have, 미칠 수 있다. have an impact, 영향을 미치다 라는 뜻이죠.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걸 최근의 연구가 보여줬어. 자, 그럼 메탄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 메탄이 도대체 뭐길래? Methane is responsible for. 메탄은 책임이 있어. is responsible for. 전치사 for 쓰고요. 중요한 수거니까 암기해 놓으세요. 메탄은 뭐에 책임이 있냐면 about 16% of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대략 16%의 전 지구 온실가스 emission 방출에 책임이 있어. That doesn't seem like much. That doesn't seem like much. 그것은 much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 그게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 뭐야, 16% 별거 아닌데?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 하지만 experts warn. 전문가들은 경고해. that 뭐뭐라고 경고해. 뭐라고 경고해? Methane is over 20 times as powerful. 메탄이 20배 이상 강력하다. 오케이? 배수 표현이지. 배수를 쓰고 뒤에 as, 원급 as, 비교 대상 이렇게 쓰면 이 비교 대상보다 몇 배 더 뭐뭐하다 라는 뜻이 되죠. 자, 이 표현 대신에 뭘 쓸 수가 있냐면 비교급 than을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as powerful as라고 쓰지 않고 20 times more powerful than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more powerful than carbon dioxide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메탄이 20배 더 강력해요. 뭐보다? 이산화탄소보다. entrapping, 뭐하는 것에 있어서? entrapping, 가두는 것에 있어서. 뭘 가둬? 태양열을. 어디에? in the atmosphere, 대기 중에. 대기 중에 태양열을 가두고 뭐 이런 거 오존층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구의 대기권 안에 태양열을 가두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보다 메탄이 20배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안 좋은 거네. Where does all the methane come from? 그렇다면 이 모든 메탄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어디로부터 올 것 같아? 소랑 돼지에서 온다는 얘기 나오겠죠, 뭐. 그죠? 그럼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하시고 글의 순서 같은 거 문제로 냈을 때 적절하게 풀면 돼. 알았지? 다음 단락 가보자. 자, much of the methane in the atmosphere. 이 대기 중에 있는 대기 속의 많은 메탄은, 자, 이때도 얘들아 much of는 앞에서 뒤로 해석하는 거야. 그냥 많은 메탄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 주어는 the methane이야. 알았지? 얘가 주어야. 그래서 동사는 is released. 이렇게 수일치를 메탄하고 수일치 시켜주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메탄은 기체잖아요. 많은 메탄을 셀 수 있으면 메탄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셀 수가 없으니까 much를 쓴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기체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단수 동사를 씁니다.
자, 아무튼 대기 중의 많은 메탄이 is released, 방출이 됩니다. 아까 전엔 방출이라는 의미로 emit를 썼는데 걔를 release로 말을 바꿔줬네요. 이렇게 같은 의미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어휘들을 쓰는 것이 좋은 글입니다. 자, 방출이 되는데 naturally, 자연적으로 방출이 돼요. 어디에서? in 습지들에서. 보통 습지에서 메탄이 방출이 많이 돼요. 하지만 근데 나 이 얘기 하려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메탄 얘기하려는 거는 아니고 그치만 뭔 얘기 하려고 그래? 소랑 돼지가 방출하는 메탄 얘기하겠죠. 그쵸? 문장 위치 보세요. 하지만 about 15%, 대략 15% 정도는 is emitted, 방출이 됩니다. 됐죠? 이때 대략 15%는 뭘 의미합니까?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대략 15%의 메탄이 생략됐죠? 그죠? 아무튼 대략 15%의 메탄은 방출이 됩니다. 뭐에 의해서 방출이 될까요? By the growing number of cows and pigs. 소와 돼지의 점점 더 많아지는 수에 의해서. 괜찮니? 점점 더 늘어나는, 증가하는 수에 의해서 방출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메탄은 보통 습지에서는 발생을 해. 이건 원래 그런 거야. 그치? 자연현상이야. 그치만 내가 이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한 15%, 메탄 방출량의 15% 정도는 소랑 돼지 때문이라는 거야. Statistics vary. 통계들이 vary, 다양해요. 통계가 다양합니다. 통계 자료가 다양해요. 뭐에 관해서는? About the exact amount of methane. 메탄의 정확한 양에 관해서는 통계가 다양해요. 뭐 이 통계 저 통계 좀 달라요. emitted by a cow, 소에 의해서 방출되는 메탄의 정확한 양에 대해서는 통계마다 달라서 내가 뭐 딱 15%다, 뭐 16%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지만 it is generally agreed. 일반적으로 동의됩니다. 뭐가 동의되죠? 대덩어리라는 사실이 동의가 되죠. 그죠? 즉, 이 대덩어리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죠. 자, 대덩어리라는 사실 뭐냐면 a single cow, 단 한 마리의 소가 releases, 방출한다. up to, 최대 뭐뭐까지 방출하네? 최대 뭐까지 방출해? 120kg, 와, 120kg의 메탄. 이렇게 앞에서 뒤로 해석하라는 얘기야. 120kg의 메탄을 최대 방출을 한다. per year, 해마다. per year, 해마다. annually. 그죠? 블루투스가 지금 배터리가 없네. 아무튼 그렇다. 해마다 매년 메탄의 120kg까지 방출한다. 소 한 마리가. 엄청나지, 그지? 라는 것에는 일반적으로 다 동의를 한다. 이견이 없다. 자, 근데 이게 얼만큼의 양이냐면 more than any other domestic animal. 어떤 다른 가축보다 많은 거야. 그러니까 소가 방출하는 메탄 양이 엄청 많대. 소 진짜 소 실망이야. 그럴 줄 몰랐어. 자, domestic animal이 livestock이야. livestock이고 얘들아 이 domestic이 이 단어 외워. domestic. 그 이면을 이미 외우고 있죠? 이게 가내의 뭐 국내의 라는 뜻이죠? 그래서 GDP 할 때 그 D가 domestic이에요. 그죠? 국내 총생산할 때. 되죠? 그래서 domestic이 이렇게 돔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는 요 안을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가내, 집안, 뭐 국내의란 뜻이야. 그래서 domestic animal은 가내에서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말하는 거거든. 뭐 야생동물하고 대비되는 개념이고, 집에서 키우는 동물, 옛날에 집에서 동물 왜 키웠어? 가축으로 먹으려고 키웠죠. 그쵸? 식량이었죠, 식량. 아무튼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문법적으로는 얘들아, any other 뒤에는 단수명사 쓰는 거야. any other animal 하지 않아. animal 이렇게 단수로 쓰는 거야. 알았지? 자, that is about 1,000 times the amount of methane. 이것은 대략 1000배의 양이에요. 1000배 양이야. 무엇에? 메탄 양의 1000배야. 근데 어떤 메탄이냐면 emitted by an average person. 평균적인 사람, 그냥 일반인, 한 명의 일반인에 의해서 방출되는 메탄의 1000배에 달하는 수치야. 엄청나다, 그치? 자, 여기서도 얘들아 이거 배수 표현 쓰는 거 한번 볼래? 이거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되거든. 자, 배수를 쓰고요.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했었죠? 배수를 쓰고 as, 원급, as, 비교 대상 이렇게 쓰거나 혹은 비교급 된 비교 대상 이렇게 쓴다 했었죠? 선생님 근데요 여기 왜 as, 된 이런 게 없어요? 자, as, 원급, as, 비교급 된을 쓰는 경우는 이때 얘네가 형용사나 부사라서 그런 거야. 형용사나 부사가 원급, 비교급이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는 뭐야? The amount of methan은 메탄의 양 이런 거 명사잖아, 그지? 그럼 명사를 쓸 때는 그냥 배수 뒤에 명사를 바로 쓰면 돼.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2배 많은 책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2 times the books 이런 식으로 쓰면 돼. 이해돼요? 네, 그래서 명사를 바로 배수 뒤에 명사를 바로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놓자. 알았지? 물론 내용이 더 중요해, 얘들아. 내용 중요하고 그 흐름 같은 거 잘 봐놔야 돼. 논리적으로 잘 이해해놔야 된다. 알겠죠? 자, 메탄이 우리 대기 중으로 방출이 되는 양이 양이 아니라 방출이 되는 것이 굉장히 대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메탄 발생량의 상당한 부분을 소가 담당한다는 거죠. 괜찮죠? 네, 다음 내용으로. 자, 메탄은 생산이 됩니다. 어디에서 생산이 되냐면 소의 특별한 소화기관에서 발생이 됩니다. 자, 소는요 보통 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스토막 하면은 이게 배, 뭐 복부란 뜻도 있고 위야 위. 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위가 어떤 위냐면 4개의 방을 가진 위야. 근데 이 방이 4개 있는 위를 왜 가지고 있냐면 to break down the food it eats. 그것이 먹는 음식을 break down 하려고 그런 거래. break down은 깨부숴 분해하는 거야. 그죠? The food digested in the first rooms. 처음 2방 안에서 소화되는 식량, 음식은 자, 이때 digested가 소화되는 과거 분사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거지. 형용사적으로 쓰여서 앞에 있는 food 명사를 끊고 수식하지. 이렇게 명사를 분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할 때는 이 사이에 뭐 which is 같은 주관대와 비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절의 형태로 수식을 써도 되고 이렇게 분사 구의 형태로 수식을 써도 되고 다양하게 영작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잠깐만요. 자, 소의 위가 이렇게 4개의 방, 우리도 좌심방, 좌심실 이렇게 나뉘어 있듯이 4개의 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처음 2방에서 소화되는 음식이 다시 소의 입으로 들어간대요. 소의 입으로 들어간대요. 다 보내진대요. 여기까지죠. sent to the mouth. 입으로 보내진대요. to be chewed again. 뭐 하기 위해서? to be chewed. 씹혀지기 위해서. 다시 씹혀지기 위해서. 그 음식 입장에서 보는 거야. 다시 씹혀지기 위해서 다시 소의 입으로 보내져요. and then 그런 다음 sent. 보내지죠. 얘도 두 번째 동사로 is sent 앞에 있었던 is sent와 병렬을 이루는 거고 is는 한 번만 쓴 겁니다. 자, 또 보내져요. 그 다음에 보내지는데 to the third and the fourth rooms. 3, 4번 방으로 다시 보내지죠. 입으로 가서 다시 씹혀지고 우리가 이걸 되새김질한다고 하지. 다시 씹혀지고 그 다음에 3, 4번 방으로 다시 오죠. A cow does this. 소가 이것을 합니다. 소가 이 짓을 해요. 자, 이때 얘들아 이 this가 의미하는 게 뭐야? 빨간 색깔로 할까? 이 this가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1, 2번 방으로 보내진 음식을 다시 입으로 끌어와서 되새김질하고 3, 4번 방으로 보내는 그 짓을. 그지? 그래서 이 문장 위치 잘 봐야 돼. 알았지? 논리적으로. 이 짓을 해요. For about 8 hours. 얼마 동안 하죠? 대략 8시간 합니다. 언제요? On average, every day. 평균 매일 8시간 동안 이 되새김질을 해요. During which. 얘들아 이거 빨간 색깔 표시 한번 해보자.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가 붙어있을 때 너네가 해석하기도 어려워하고 문법 문제로 나오면 또 어려워하는데 팁을 줄게. 여기 앞에 컴마 있다고 생각해. 컴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앞에서 뒤로 해석해봐. 맞지? During which는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에 란 뜻이야. 그동안에 란 뜻이야. 그러면 이 그동안에가 뭘 의미하는지 뒤에 맥락까지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 알았지? 그럼 가보자. 자, 매일매일 8시간 동안 이 짓을 해. 그리고 그동안에 it keeps burping. 그것이 소가 burping. 트름을 계속해. keep ing. 계속 ing 하는 거야. 계속 burping. 트름을 해. and passing gas. 그리고 가스를 패스해. 내보내. 가스를 내보내니까 방구를 막 껴. giving off. 뭐 하면서? 내보내면서. give off. 내보내다. 분사구문이고요. giving off. 내보내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give off는 내보내다, 방출하다 라는 뜻이고 자, 우리 본문에 언급됐었던 emit이라든지 release와 동의어다. 자, 방출하면서 뭘 방출하면서? 메탄을 어디 속에다가 in the atmosphere, into the atmosphere 대기 속에다가 메탄을 방출하면서
됐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해봤어. 그럼 이때 during which 그동안에 소가 계속해서 트름한다. 이때 그동안에는 뭘 의미하겠어? 그치.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가 8시간 동안 이 짓을 하는 동안에 이 소리야. 8시간 동안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동안에 이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 과정 동안에 이런 의미야. 쉽게 말하면. 그 과정, during the process 정도의 의미야. 이때 the process가 앞에 있는 내용을 의미하는 거고. 이해돼? 그래서 이때 during which가 의미하는 게 그 과정 동안에 이 소리 걸라?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뭐 동안에가 필요하니까 during이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during을 왜 썼지? 이러지 마시고 해석을 그냥 집어넣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세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그리고 그동안에 이 소가 계속해서 트름을 하고 방구를 낀다. 그럼으로써 메탄을 방출한다. 대기 중에 Imagine, 상상해봐라. 명령이네. The enormous amount of methane. 엄청난, 어마어마한 양의 메탄을 한번 상상해봐라. 자, 어떤 메탄이냐면 방출되는 메탄이지. 뭐로부터? From the burping mouths of 1.5 billion cows네요. 1.5빌리언이면 15억이잖아요. 15억 마리 소들의 트름하는 입으로부터 방출되는 메탄. 괜찮지? 근데 이 소가 또 어디 사냐면 6 컨티넨트에 살죠. 6대륙에 살죠. 6대륙이 어디 말하는 거야? 전 세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 15억 마리의 소들이 트름하는 그런 입에서 방출하는, 괜찮니? 메탄의 어마무시한 양을 생각해봐라. 그 메탄이 어디 있다? 우리 대기 중에 있고 그것이 태양열을 대기권 안에 가둔다. 공기오염 지구온난화의 숨어있는 알려지지 않은 기여자다. 괜찮아? 오케이. 자, 뒷내용 가볼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남았어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얘들아 육지 그리고 바다 그 다음 공기에 이 육류산업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그죠? 자, 이제 이 글을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가볼게요. 자, 세계의 livestock industries, 가축 산업들, 가축 업계는 are growing, 커가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 외워. unprecedented, 스펠까지 외워야 돼. 이거 스펠 서술형에 나와. unprecedented, 전례 없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속도가 어떤 속도야? great speed란 얘기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뭐 때문이죠? due to, 뭐뭐 때문에. population growth, 인구 성장과 and rising incomes, 증가하는 수입 소득, income, 수입 소득, 증가하는 소득 때문에. 즉, 지구의 인구가 많아진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돈도 더 잘 벌어, 옛날보다. 농경사회 때보다 지금 훨씬 돈을 잘 벌잖아? 그지? 부유해. 그러다 보니까 전례 없는 속도로 이 가축산업, 축산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The world's population, 세계의 인구가, 자, 중요한 문장 나오네요. 빨간 색깔로 표시해 봅시다. 세계의 인구가 is predicted, 예측됩니다. 아까 전에 이런 거 나왔는데? 아까는 expected 했던 것 같은데? 그래. 예측됩니다. 자, 예측된다라는 동사 뒤에 to-V가 연결되면 요거 어떻게 해석하라고? 이때 to는 동사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뭐뭐 한다고, V 한다고 예측된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 To reach around 9 billion. 자, around는 about의 의미예요. 대략 90억, 빌리언이 10억. 대략 90억에 도달할 거라고 예측됩니다. 지구 인구가 90억. 이렇게 많아요? By 2050. 언제쯤 되면요? 2050년쯤 되면요. 25년 정도 남았네? 우리는 계속 뭐 신생아가 안 태어난다 맨날 이런 얘기 하긴 하던데, 근데 이제 새로운 신생아는 안 태어나지만 사람이 죽질 않아. 되게 오래 살잖아.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신생아가 안 태어나도 계속 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후진국들에서 엄청나게 아직도 많이 낳습니다, 아이를. 그래서 2050년쯤 되면은 한 90억 정도에 이를 거라고 예측이 돼요. 예상이 됩니다. 되죠? 자, Koreans ate an average of 11 kilograms of meat per person in 1980. 한국인들은 먹었어요. On average. 평균 11kg의 고기, 이렇게 앞에서 뒤로 그냥 가세요. 고기를 먹었어요.
per person, 사람당. in 1980, 언제? 1980년에. 그죠? 한 40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1년에. 맞니? 네. 연간 소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한 사람당 고기를 한 11kg 정도 먹었어. 괜찮지? 11kg. 나는 이런 거 보면은 자꾸 이렇게 와닿게 계산을 하고 싶더라고. 보통 600g이 1근이란 한근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12kg 되려면 한 20근 정도 되는 거니? 그죠? 한 20근 정도 되는 건가 봐. 그 정도보다 좀 덜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20근 좀 더 안 되게 먹었다는 거죠. 뭐 그랬대요. 하지만 the average, 하지만 그 평균이 increased, 어땠어? 올라갔어, 증가했어. to 뭐뭐까지 올라갔어. 어디로 올라갔어? 전치사야.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51kg까지 올라갔대요. 언제? 2014년에. 지금은 더 올라갔겠다. 그치? 이게 10년 전이니까. 51kg을 한국인 한 사람이 1년간 육류를 먹는 양이 51kg까지 올라갔대요. 엄청나게 먹네요. 51kg. 그러면 한 달에 몇 킬로 먹는 거야? 한 달에 한 4kg 이상 먹는 거잖아. 육류를. 그치? 물론 이 육류에는 얘들아, 아까도 선생님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뭐 돼지고기, 뭐 삼겹살 구워 먹고 소고기 구워 먹고 이것뿐만 아니라 베이컨, 소세지, 햄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거든. 아무튼 이거를 이제 연간 소비량이 51kg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한 35년 사이에 4배 이상, 그쵸? 4배 이상, 5배는 살짝 안 되게 올라갔어요. As people prefer increased animal protein in their meals. 자, 사람들이 prefer, 선호하게 됨에 따라서, 선호하게 되면서, as는 뭐뭐 함에 따라서,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해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하세요. 자, 사람들이 증가되는 동물성 단백질, 프로틴, 단백질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서 in their meals, 그들의 식사 속에 있는, 그들의 식단 속에 있는 증가되는 동물성 단백질을 선호하게 되면서 우리의 땅과, 그죠? 강과 바다들은 are bound to suffer, 뭐 하게 됐어요? 고통받게 됐습니다. 공기는 왜 안 쓴 거야? 그치? 좀 실망스럽다. 공기도 써줘야 이 글이 완벽한데. 아무튼 우리의 땅과 강과 바다들이 다 고통받게 됐습니다. With no solution in sight. 뭐 한 채로? 해결책이, 어떤 해결책도 in sight 안에 있지 않은 채로, 시야 속에 있지 않은 채로. 이게 무슨 말이야?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채로. 뭐라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채로. 영어로 써라. 서술형 나오면 이걸 써야 돼. 알았지? With no solution. 물론 without solution 해도 돼. With no solution. 해결책이 없는 채로. insight. 시야 속에. 그래서 괜찮아? 보이지 않는 채로. 자, 그런 채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Maybe it's time. 아마도 때인 것 같아요. 뭐뭐 할 때예요. 뭐 할 때예요? We give our diets a second thought. 자, 이거 해석 어떻게 할까요? Give our diets도 명사고 a second thought도 명사인데 이걸 다 연결해서 읽는 사람은 없겠지? 이거 어떻게 연결해서 읽어? 우리의 식단 두 번째 생각을 준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우리의 식단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에게 두 번째 생각을 줄 때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죠? 이때 give가 4형식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뒤에 give가 명사를 두 덩어리 데리고 오면 앞에 있는 덩어리는 뭐뭐에게, 뒤에 있는 덩어리는 뭐뭐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알았죠? 우리 식단에게 두 번째 생각을 줄 때입니다. 얘들아, 식단에게 두 번째 생각을 줄 때다. 이게 뭔 말이야? 우리 식단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야. 재고해봐야 된다고요. 이해돼? 괜찮아?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재고하다라는 동사를 같이 연관어휘로 알아두는 게 좋겠어요. It is time to reconsider. 재고, 다시 생각. To reconsider our diet. 우리의 식단을 재고해볼 때이다. 이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reconsider라는 단어도 연관어휘로 알아놓자. 알겠니? 그리고 요 표현 되게 좋으니까 영작할 수 있게 해놔. 알았지? 마지막 단락은 될 수 있으면 모든 문장을 영작 연습해보는 게 좋아. 여기에서 서술형 문제 많이 내거든. 보통 그래요. 마지막 부분이 글의 결론 부분이면서 좀 멋있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 않니? 너도 글을 써보면 알겠지만은 글을 쓸 때 좀 마지막 부분 멋있게 마무리하고 싶거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되게 멋있는 말 많이 나와. 그래서 요런 데는 서술형을 좀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어. 알았지? 자, 내가 그냥 건너온 표현 중에 얘들아 be bound to라는 표현이 있는데 be bound to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소리거든.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기 쉽다. be likely to랑 비슷하다. 이렇게 기억해 놓는 게 편할 거야. be bound to. 이게 나온 별 뜻도 아닌데 나왔을 때 해석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be bound to 나오면 be likely to 같은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놔. 뭐뭐 하기 쉽다 이렇게. 원래 이제 bound는 bind의 과거분사형인데 bind가 묶다, 속박하다 이런 뜻이걸랑. 그러니까 뭐뭐 하도록 속박이 된다 이 말은 꼭 뭐뭘 해야 된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게 돼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고통을 받게 됐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끝날까요 여러분? 힘드시죠? 설명하는 선생님 더 힘들겠죠? 자, 이 문장 선생님이 빨간 색깔로 표시했던 좀 지우고 할까요? 자, 이 문장도 얘들아 is로 시작해서 문장을 한번 다시 써볼까? 이거 is로 시작해서 다시 써볼까? 이거 얘들아 사실은 아까 전에 be expected to하고 의미 같은 거거든? be expected to V하고 같은 거거든. 얘는 expect 대신에 predict를 쓴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뭐뭐 할 거라고 예상된다, 예측된다 이런 뜻이지. 자, 얘를 얘들아 어떻게 또 쓸 수 있냐면 어떤 학교는 문장 전환 좋아하니까 얘를 is를 주어로 해서 문장을 같은 의미가 되도록 써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is를 주어로 해서 쓰면은 서술어를 먼저 쓰는 거야. 예상된다를 먼저 써. 여기다 예상된다 이렇게 먼저 써. 그리고 이 be expected 혹은 be predicted to의 주어였었던 the world's population을 대절 속의 주어로 써. 오케이? 대절 속에 s-v- 이렇게 쓰는 거야. 오케이? 대절 속의 주어로 쓰고 to reach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v- 대절 속의 동사로 써. 알았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말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말하면서 it is predicted. 해석도 하면서 예측된다. 자, 뭐가 예측되죠? 전 세계의 인구가 도달할 거라고 예측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전 세계의 인구가 the world's population 자, 동사를 reach를 활용해서 동사를 씁니다. reach around 9 billion by 2050. 이 부분을 이제 서술어로 쓰면 돼요. 대절 속의 서술어로. 자, 근데 이때 얘들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전 세계의 인구가 도달할 거다 이 소리거든. 원래 be expected to 할 때 이 to가 뭐뭐 할의 느낌이야. 할. 미래적인 느낌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2050년쯤에라고 했으니까 진짜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를 will reach 이렇게 미래로 써주시는 게 좋겠어요. 도달할 거다. 이해돼? 전 세계 인구가 도달할 거다. 어디에? around 9 billion에. 어쩌고 저쩌고. 뒷부분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해되니? 그래서 자, 이 문장은 be predicted to 이렇게 쓴 문장이지만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다. to v 이렇게 쓴 거지만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다. 가주어 it을 활용해서 it is predicted 예측된다. 얘 predicted 대신에 expected 써도 돼. 뒤에 that SV 이렇게 쓸 수 있다. 이해되니? 요때 to v를 v로 전환할 때 동사 시제 같은 것을 생각해서 적절한 어형으로 써라. 네, 너무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요.